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스닥이 지금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3% 초반의 하락으로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방송을 했을 때보다도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전장만 해도 급하게 하락한 이후에 약간의 되돌림 현상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저점을 이탈하는 오전장에 보여줬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 다시 공포가 공포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국내 증시의 흐름이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무엇인지,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지 팩트체크하는 시간, 박철순 이사,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 투자템에 들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확실히 시장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SNS상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요. 지난 간밤에 나왔던 경제지표, 이 ISM 제조업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애널리스트는 이 제조업 보고서 디테일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 자체의 경우에는 47.1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고 괴리가 크진 않았고 전월보단 오히려 상승했다.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문제될 사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 지표들이 좋지 않았고요. 여기서 응답 내용을 보면 대선 불확실성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래로 내려오면은 IM증권 박상현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있는데 이 제조업발 침체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최근에 GDP 성장률 간에는 뚜렷한 괴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제조업 지수 위축세 장기화가 과연 경기 침체를 의미하냐? 여긴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봤는데 화면으로 보시죠. ISM 제조업 지수 둔화라는 건 저희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둔은 궁금한 거 체크 포인트 1. 8월 지수 반등폭이 적어서 7월 고용지표 부진은 허리케인 탓이라는 판단을 재고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에 반대하는 그래도 반등이 이루어졌고 둔화 기조는 5개월 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박지순 이사님, 앞서 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반등했다라는 거에 점수를 주는 분들이 있고요. 반등폭이 적었기 때문에 단순히 7월 그 허리케인 여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라고 불안하게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둔화가 지속됐던 게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PMI 지표 때문에 지수가 빠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흐름들이 사실 추가되는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PMI 지표가 둔화됐던 것들은 계속 나왔었고 PMI가 어떻게 보면 경기 선행 지표다 보니까 PMI 지표가 50 밑에 하회를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당연히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아니라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 오늘 지수가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PMI 지표가 나왔을 때 수치 자체가 하락 속도가 조금은 그래도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하락하고 있던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폭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악재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지표 계속 확인하시면서 소폭 조금 PMI 지수표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 그때가 좀 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둔화가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고요. 전월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둔화폭이 감소됐다, 반등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래 공포를 확신시킬 만한 포인트는 찾지 못했다. 우려할 만한 요인은 있지만 이를 되돌릴 만한 경제 지표가 추후에 나온다면 다시 시장은 본 궤도로 갈 것이다라는 게 박철순 이사의 분석이었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이 ISM 제조업 지표를 가장 둔화시켰던,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주된 원인은 제가 듣기로는 그 대선을 앞둔 불확실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기피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그 신규 주문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있는 구매 관리자들 주로 이제 주문을 발주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쪽에서 이제 발주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거에 따른 이제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제조업 지수 좀 불안으로 좀 야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것도 약간 좀 기우라고 좀 해석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다고 좀 보이는 게 미국 경제 전반이 조금 디지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기존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쪽이 좀 더 중요도가 원래 높아졌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단순 제조업 부진이 예전처럼 경기 전반의 부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설령 가져오더라도 네. 이제 다가오는 미국 대선 전후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아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시장의 해석이 좀 과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해석이 과하다라는 의견, 텔레그램방에 들어가면요, 그와 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십니다. 이 ISM 제조업 PMI를 해석해 봤을 때 이 추세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신규 주문이 감소했고 투입 비용은 상승했습니다. 이건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고 서비스업에서도 투입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추세다. 미국 경제 자체를 대변하는 서비스업과 달리 이 제조업이 둔화한다고 해서 인하 전망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미 5개월 전부터 둔화해 왔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두 분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의 분석도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좀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좀 과하게 공포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이 공포를 저희가 딱 한 달 전에도 맛봤잖아요. 당시 정말 맛보고 싶지 않은 블랙 먼데이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줬거든요. 이번에 공포도 그때와 공포와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당장 같은 맥락으로 좀 보긴 어려운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그때는 일본은행의 기습적인 좀 금리 인상 단행했던 부분이 시장에 크게 좀 임팩트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뉴스 없이 이미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재료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만큼 반등폭도 또 빠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폭은 빠르게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텔레그램 방에 오늘의 급락 그리고 간밤 나스닥의 급락을 정리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본 볼게요. 버프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BOJ가 경기 지속 회복이 이어질 시 추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재부각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반등했지만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실망했다 판단했습니다. 또 여기 국제유가도 집었는데요. 실제로 WTI도 많이 밀렸습니다. 4.4% 급락하면서 3년 내 신저가 부근 근접하며 경기 우려를 확대했고 계절적인 약세는 이제 그만 듣고 싶은데 통상 9월은 부진했다라는 걸 꼽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정정용 애널리스트도 오늘 이 그림 하나를 텔레그램 방에 올렸어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크루드 오일 가격이 7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죠. 한 텔레그램 방에는 하지만 좀 다르게 해석한 면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종료, 그리고 ISM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 하락. 악재인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더 큰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 지연됐던 기업 투자는 대기 중이다. 라는 한 줄 평까지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한다면은 또 기대될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거 긍정 회로입니까? 아니면은 근거 있는 분석입니까? 이게 사실 지금 보유 종목들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이 낙폭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빠진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수익 난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빠진 상태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좀 동일합니다. 오늘 사실 PMI 지수 하나만으로 밀린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때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어요. 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에다 그 BOJ 총재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추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물량들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8월 달 초에 있었던 그런 충격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우려감으로 인한 충격은 지금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가도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어제 보니까 4%대 빠졌더라고요. WTI 기준으로. 이게 사실
계속 좀 빠지고 있긴 했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있었던 내용들이 계속 흘러왔던 건데 미국 경기 위축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유가가 빠졌다라는 뉴스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비아에서 생산량을 좀 늘렸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특이한 사항은 좀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라면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보다 낙폭도 적고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우려감도 적은 상황이고 유가도 생산량이 잠깐 늘렸기 때문에 내려갔지만 다시 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PMI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고용 지표 또 좋게 나오면 또 시장은 또 뉴스가 또 긍정적으로 또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 낙폭이라면 지금 반등을 노려볼 때지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노리면서 다만 공격적인 매팅보다는 반등 때 지난번 블랙 먼데이 때 반등이 잘 나왔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시고 컨닝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학습 효과를 발휘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 안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그 공포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학습 효과를 갖고 오히려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이셨어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그 학습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방어주로 밸류업 기대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던 혹은 지수가 숫자가 좋았던 화장품주가 반등해주고 있는데 네. 박주신 이사님도 그럼 그쪽을 해답처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역시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 약간 수혜를 받거나 관련주로 묶여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들이 금융주였는데 사실 금융주가 방어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변동성장에서는 원래 또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합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시장 낙폭 대비했을 때 개별주 치고는 금융주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밸류업 지수가 이제 발표를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 때 ETF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증권사 리포트들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우수 기업들과 유망 기업들 이런 것들 정리가 많이 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 정리를 해놨는데 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수 기업과 유망 기업들을 일단은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시장 대비 덜 빠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낙폭을 좀 줄이는 것들도 오히려 지수는 지금 더 밀리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근데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까지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실적 대비 낙폭 과대주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비중을 좀 샀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오늘 좀 덜 빠지긴 합니다. 다른 타 섹터 대비해서. 그런데 이 안에서 좀 더 강하게 좀 양봉 만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코스모 지수가 가장 강하거든요. 네. 지금 보합권입니다. 어제 종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 18개월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실적이 같은 동종 섹터 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데 역시나 과대 낙폭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주들, 그다음에 방어주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대 낙폭 그리고 밸류업. 과대 낙폭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골라봐야 된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장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오전, 오후 시장의 변화 무엇이 있는지 또 체크해야 될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이번엔 묻다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수급이 재밌네. 개인이 현선물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어.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있다. 정반대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오전장의 경우는 갑자기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봐야 될 것, 이 지수 역행 종목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엘컴텍, 양지사, 제주은행 등이 있는데요. 어김없이 오늘 시장 불안에 급등 출발했지만 윗골이 달리고 있는 인버스 종목들이라는 글도 올랐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오전의 상황이었으니까 현재는 어떤지 한번 수급부터 볼게요. 과연 여전히 개인 외국인 기관에 역행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을까요?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그렇네요. 1조 원 넘게 코스피 현물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같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오전장에도 코스닥 외국인 투자자를 줍줍하는 것들 보인다라고 했는데 현재 다시 1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 기관은 현재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수급.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서로 역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은 밑꼬리 잡았을까요? 안타깝게 저점을 아직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7만 원 여전히 위태한 상황,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낙폭 더 키우면서 무려 7% 넘는 급락에 15만 믹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지수 역행 종목은 어떨까요? 윗골이 달려 있을까요? 그렇네요. 엘컴텍 오늘 급등으로 출발했지만 오전에 잠깐 반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승폭 줄이면서 2% 상승만 유지하고 있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제주은행도 양지사도 모두 다 지금 음봉 전환 혹은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 안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매니저님?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약간 품절주라 그러죠. 네.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저런 품절주로 약간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좀 당연히 매수 건의를 드리긴 좀 어렵고 해당 종목들은 워낙 거래량도 적고 또 저렇게 윗골이 달리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뭐 확실하게 뭐 추세적으로 뭐 전환 뭐 반전이 일어났다 이런 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딱히 드려야 될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오늘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박주수 이사님. 네. 혹시 저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뭔가 증시 상황이라던가 지표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는 공격적인 베팅은 아니지만 사실 조금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점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낙폭이라면 이제는 저점을 좀 만드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낙폭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폭이 크지 않는 선에서 횡보 나오면서 저점 만들고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달에 너무 이벤트가 많다라는 거죠. 추석 연휴가 있고 그 안에도 지표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연휴 끝나고 그다음 이제 연휴 끝난 첫 거래일 날 그날 새벽 3시가 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이게 주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추석 전 연휴 기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공격적인 베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 한 10년 정도의 이 추석 전 연휴 때 한 10거래일 정도를 보면은 대부분 다 좀 약간은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지수 전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종목군들을 잘 선별해 놓으시고 일단 방어적인 종목들을 좀 포트비 좀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놓으신 다음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지수가 확실히 변동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때 과대 낙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좀 늘려준다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낙폭, 계좌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낙폭 과대 종목들 대신 실적이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 매수는 요새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거래 대금이 너무 적습니다.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꼭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사고파는지 확인하시고 이왕이면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힘드시죠. 앞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날입니다.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아마 의도하지 않게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여의도 스토리방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저도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진짜 택시 안 타고 가까운 거리 걸어가고 점심값 아끼고 회식도 줄이고 옷도 한 벌 가지고 1년 입고 돈 모아 주식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점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라는 슬픈 글이 올라와 있고요. 간절한 스터디 카페에서는요. 확신이 있다면 믿고 가는 거죠. 화이팅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 10개예요. 확신 가지고 투자했다가 물렸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박철신 이사님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성 있게 사는 종목 보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후 들어서 다시 코스닥에 외국인 매수 집계되고 있고 뭘 위주로 사나 봤더니 제약바이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외국인도 제약바이오 매수합니다. 이 역시도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 될까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지 아직도 사실 적자 기업들이 태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그다음에 어떤 앞선 투자
에 따른 어떤 성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있을 어떤 학회라든지 이런 데 출품이 되는 기업들, 앞으로 참석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좀 바이오 쪽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역시나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 사실 지금 올해 조정이 지금 조금 나왔기 때문에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ST팜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이쪽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사이익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바이오 기술들을 공부하기 좀 어렵다면 생물보안법 관련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CDMO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조금 전에 그 오후 1시쯤에 속보로 봤던 게 이제 체코에서 우리 기업들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갑작스럽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버텨줬던 건 뭐 정책이 들어간 테마주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뭐 딥페이크 이어서 STO까지 올랐는데 여기에 이 한국전력을 포함한 뭐 한전기술이라던가 이 원전주들도 같은 테마성으로 넣어봐도 괜찮을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죠. 사실상 그런 테마성이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네. 추경면서 하시는 좀 지양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양하자. 네, 지양.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틸리티, 뭐 경기 방어주 경향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좀 잘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해주신 뉴스가 조금 그 이제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그게 좀 좀 수급을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이제 뭐 오늘 대응을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가오는 추석 그 연휴도 있고 그에 따른 수급 공백도 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는 뭐 미국 졸지 고용 보고서라던가 그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중요 지표들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좀 뉴스들 소화되는 거 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바이오 특히 뭐 생물보안법 관련주도 좋고 아니면 뭐 9월 추석 이후에 그래도 모멘텀이 산재하고 있는 뭐 알테오젠 같은 이제 대장주들도 다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체코가 한국과 원전 사업 최종 계약 확신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원전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거래가 활발하게 붙으면서 호가창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20% 가까운 급등에 15,960원 지나고 있고요. 다른 원전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런 새로운 뉴스에 굳이 베팅하기보다는 나는 현금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두 분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